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비롭고 오래된 지혜의 문을 두드리는 시간. 영혼의 발자취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9월 10일, 가을의 문턱에 서서 한국의 깊은 땅속에 잠들어 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깨울 것입니다. 이날은 단순한 하루가 아닙니다. 자연의 변화와 영혼의 속삭임이 교차하며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혹자는 이날을 가을 문턱, 영혼의 날이라 부르며 조상들의 지혜와 경고가 담긴 특별한 기운이 흐른다고 믿었습니다. 과연 이날 여러분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한국의 9월은 풍요로운 추석을 앞둔 기대와 함께 여름의 뜨거운 기운이 서서히 물러나고 가을의 서늘함이 대지를 감싸는 시기입니다. 양력 9월 10일은 음력 8월 19일에 해당하는데 이는 추석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때이자 자연이 본격적인 수확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날은 이름 없는 영혼들이 땅과 하늘 사이를 오가며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졌습니다. 조상들은 이 시기를 가을 문턱, 영혼의 날이라 부르며 다가올 풍요를 기원하고 애군을 막기 위한 특별한 의식과 금기를 지켰습니다. 대지의 생명력이 응축되고 영적인 기운이 더욱 민감해지는 이 날의 의미를 우리는 과연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 시기 한국 민속 신앙의 중심에는 조상 숭배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조상들의 음덕을 기리는 마음은 더욱 간절해지며 햅쌀과 핵과일로 첫 수확의 기쁨을 나누기 전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의식이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곡식을 수확하는 것을 넘어 한 해 동안 대지와 하늘이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하며 보이지 않는 산신령이나 토지신, 그리고 수호신들에게 풍요와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특히 가을 문턱, 영혼의 날에는 조상들의 영혼이 후손들의 안녕을 살피기 위해 잠시 이승에 다녀간다고 믿었기에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만한 행동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신을 넘어 자연과의 조화와 공동체 의식을 중시했던 우리 조상들의 깊은 철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 땅에는 곡식의 정령을 다스리는 아름다운 여인, 곡신 구셴 아가씨가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매년 가을 황금빛 들녘을 거닐며 곡식 하나하나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고 농부들의 땀방울을 보듬어 풍요로운 수확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인간의 탐욕과 불경함에 슬퍼하며 어느 날 홀연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9월 10일, 즉 음력 8월 19일은 곡신 아가씨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들녘을 찾아와 곡식의 영혼들에게 이별을 구하던 날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슬픈 눈물은 이슬이 되어 곡식에 맺혔고 그녀의 아쉬운 숨결은 가을 바람이 되어 들판을 스쳤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곡신 아가씨가 떠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수확의 기쁨 속에서도 늘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이날은 그녀의 영혼이 잠시 들녘을 맴돌며 인간들이 자신을 잊지 않고 곡식의 소중함을 기억하는지 살핀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날 곡신 아가씨의 은혜를 기리며 조심스럽게 첫 수확을 시작하거나 다가올 풍년을 위해 정성껏 밭을 돌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 자연의 섭리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우리 조상들의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곡신 아가씨의 이야기는 우리가 자연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가을 문턱, 영혼의 날에 숨겨진 운명의 징조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자연이 보내는 소리 없는 메시지, 민간 징조입니다. 이날 이슬이 늦게까지 마르지 않고 풀잎에 맺혀 있다면 그 해는 풍년이 들 징조입니다. 이는 대지에 충분한 습기가 공급되어
곡식이 잘 여물 것이라는 자연의 약속입니다. 반대로 이슬이 일찍 마르면 건조한 가을이 되어 흉년을 맞을 수 있다고 여겨져 농부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들녘을 살폈습니다. 이날 동풍이 유난히 강하게 불면 이듬해 봄에 가뭄이 들 수 있으니 미리 물을 저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서풍이 부드럽게 불어오면 다음 해에 풍년이 들 징조로 여겨져 농부들의 얼굴에는 희망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참새떼가 요란하게 집 주변에 모여들며 지저귄다면 곧 비가 내릴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참새들은 습한 기운을 먼저 알아채고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참새들이 조용히 흩어져 있다면 며칠간 맑은 날씨가 계속될 것입니다. 집 주변이나 마당의 거미줄이 유난히 많이 보인다면 이는 조만간 좋은 소식이 찾아올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거미는 재물을 모으는 상징으로 거미줄은 행운이 엮여 들어오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밤나무에 밤이 주렁주렁 많이 열려 있다면 이는 다가올 겨울이 유난히 혹독하고 추울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자연은 스스로 겨울을 대비하듯 우리도 겨울 채비를 서둘러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벼 이삭이 고개를 깊이 숙여 황금빛 물결을 이룬다면 그 해는 의심할 여지 없는 대풍년을 맞이할 징조입니다. 겸손하게 숙인 고개만큼 알곡이 가득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날 저녁 노을이 유난히 붉고 아름답게 물든다면 다음 날은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가 펼쳐질 것입니다. 붉은 노을은 하늘이 다음 날의 쾌청함을 미리 알려주는 전령과도 같습니다. 개미떼가 줄지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본다면 이는 집안에 생각지 못한 재물이 들어올 징조입니다. 부지런한 개미가 재물을 물어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까치가 울면 멀리서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거나 좋은 소식이 들려올 길조입니다. 하지만 까마귀가 울면 불길한 소식이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날 길을 가다 우연히 돈을 줍는 것은 생각지 못한 재물운이 따를 징조입니다. 주운 돈은 기운을 이어가기 위해 깨끗하게 보관하거나 좋은 곳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 밤의 꿈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꿈속에서 물이 맑게 흐르는 것을 보았다면 오랫동안 당신을 괴롭히던 근심과 걱정이 해소되고 모든 일이 물 흐르듯 순조롭게 풀릴 징조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곡식이 창고에 가득 쌓여 있거나 황금빛 들녘이 눈앞에 펼쳐지는 꿈은 재물과 명예가 함께 따르는 최고의 길몽입니다. 노력했던 일의 결실을 맺고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신다면 이는 조상님의 가호와 지혜를 얻게 될 징조입니다. 조상님이 따뜻하게 웃으셨다면 좋은 기운이 따르겠지만 만약 표정이 어둡거나 근심이 가득했다면 다가올 위험에 대한 경고이니 매사에 신중해야 합니다. 꿈에 뱀이 등장하는 것은 재물, 지혜, 그리고 때로는 구설수를 의미합니다. 뱀의 색깔이나 행동에 따라 기륭이 달라지는데 금색 뱀은 큰 재물을, 검은 뱀은 불길한 기운을, 물속의 뱀은 새로운 지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꿈은 새로운 시작과 창조적인 기회가 찾아올 길몽입니다.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거나 기쁜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꿈은 사업 번창, 성공, 그리고 활력 넘치는 삶을 상징합니다. 특히 집이나 자신의 몸에서 불이 나는 꿈은 대길몽으로 모든 어려움이 해소되고 크게 번창할 징조입니다. 이어서 이날 태어난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을 문턱, 영혼의 날에 태어난 이들은 자연의 변화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강인한 생명력과 깊은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타고난 예술가적 기질이나 학자적 면모를 보이며 남다른 직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데 능숙합니다. 재물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수성이 예민하여 작은 변화에도 크게 동요할 수 있고 고집이 세어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가을 들녘의 풍요로움처럼 이들은 주변에 베풀수록 더욱 큰 복을 받는 운명입니다. 이들은 삶의 다양한 면모를 깊이 이해하며 때로는 타인에 보이지 않는 고통까지도 헤아릴 줄 아는 공감 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지지가 되어주곤 합니다. 다만 지나친 완벽주의나 예민함은 스스로를 지치게 할 수 있으니 적절한 휴식과 자기 돌봄이 필수적입니다. 이들은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때로는 외로운 길을 걸을지라도 결국 자신만의 빛을 발하는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이날 태어난 이들에게 어울리는 이름으로는 자연의 풍요로움을 담은 가을, 지혜를 상징하는 현, 고귀함을 뜻하는 영, 또는 강인함을 나타내는 준 등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모두 이날의 기운을 받아 지혜롭고 강인하며 덕을 갖춘 삶을 살아가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름 하나하나에는 부모의 소망과 아이의 운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제 가을 문턱, 영혼의 날에 행해야 할 중요한 전통과 의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례는 첫 수확 감사 제물입니다. 목적은 한 해의 풍요로운 수확에 감사하고 다가올 겨울의 안녕을 기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 의례는 자연의 은혜에 대한 겸손한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그해 새로 수확한 햅쌀 한 줌, 제철 햇과일, 밤, 감 등 몇 개, 그리고 맑고 깨끗한 정화수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이 의례는 해질녘, 집안의 가장 깨끗하고 정갈한 곳이나 옛 조상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장독대 옆에 작은 상을 차려 진행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햅쌀과 햇과일을 상에 올리고 정화수를 잔에 가득 따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후 다음과 같은 기도를 마음속으로 혹은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대지의 어머니시여, 하늘의 아버지시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합니다. 이 작은 재물을 받으시어 저희 가족에게 평안과 풍요를 허락하소서. 다가올 추위와 애군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시고 내년에도 이 땅의 풍요를 내려주소서. 의례가 끝나면 제물로 올렸던 햅쌀과 햇과일은 가족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는 복을 함께 나누고 자연의 기운을 몸 안에 들이는 행위입니다. 정화수는 집 주변에 뿌려 집 안팎의 나쁜 기운을 씻어내고 정화시킵니다. 두 번째 의례는 집안 청소와 환기입니다. 이 의례의 목적은 여름 동안 쌓였던 탁하고 무거운 기운을 걷어내고 맑고 새로운 가을의 기운을 집 안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조상신들이 편안하고 깨끗한 공간에서 후손들의 안녕을 살피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준비물은 깨끗한 물, 소금 약간, 그리고 쑥이나 소립 등 향기로운 식물입니다. 이른 아침 해가 뜨고 나서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 집안의 공기를 완전히 순환시킵니다. 먼지가 쌓인 곳은 구석구석 쓸고 닦아내고 소금물을 이용해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닦아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애군을 쫓고 정화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청소가 끝난 후에는 마른 쑥이나 소립을 작은 접시에 담아 태워 연기가 집안 곳곳을 채우도록 합니다. 쑥과 소립의 연기는 잡기를 쫓고 집안의 탁한 기운을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정화 과정을 통해 집안의 부정적인 기운은 사라지고 긍정적이고 활기찬 가을의 에너지가 가득 채워져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평안과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의례는 조상 묘 돌보기입니다. 이 의례는 다가올 추석 성묘를 미리 준비하고 조상에 대한 깊은 공경심을 표하며 가족의 가호와 평안을 기원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준비물로는 깨끗한 천이나 수건, 조상님께 올릴 막걸리 또는 깨끗한 물, 그리고 간단한 제철 과일 몇 가지를 준비합니다. 오전 중 시간이 허락할 때 조상의 묘를 찾아갑니다. 묘 주변에 자란 잡초를 조심스럽게 베어내고 묘석이나 상석을 깨끗한 천으로 정성껏 닦아냅니다. 묘역을 정돈하는 것은 조상에 대한 최고의 예의이자 후손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정돈이 끝나면 가져간 막걸리나 물을 묘 앞에 조금 따르고 준비한 과일을 올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상님께 안녕을 구하고 가족의 건강과 평안, 그리고 하는 일마다 순조롭기를 기원합니다. 이 의례를 통해 우리는 조상과의 영적인 연결을 더욱 강화하고 그들의 축복과 보호를 받으며 후손들의 삶에 긍정적인 기운이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상을 잊지 않고 기리는 마음이 바로 가장 큰 복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네 번째 전통은 가을 음식 나누기입니다. 이날의 식탁은 갓 수확한 제철 재료로 가득 채워집니다. 햅쌀로 지은 밥은 한 해의 첫 수확을 상징하며 그 자체로 신성한 의미를 지닙니다. 밤, 대추, 감 등 핵과일은 신선한 기운을 불어넣고 산에서 나는 도토리묵이나 버섯 전골은 대지의 기운을 담아낸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이 음식들을 가족과 이웃이 함께 나누어 먹으며 다가올 추수의 풍요를 기원하고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빌었습니다. 특히 햅쌀밥을 지을 때 찹쌀을 조금 섞어 찰기가 돌게 하면 가족 간의 유대와 화합이 더욱 굳건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제철 식재료를 통해 자연과의 교감을 나누고 그 기운을 몸 안에 들이는 것이 이날의 가장 중요한 미식 전통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서로의 복을 기원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신성한 행위였습니다. 이제 가을 문턱, 영혼의 날에 절대 해서는 안 될 주요 금기 사항들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금기들을 어기면 뜻하지 않은 불운이 닥치거나 영혼들의 노여움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첫째, 화려한 옷차림 금지입니다. 이날은 조상신과 자연의 정령들이 우리 주변을 조용히 살피는 날이라 하여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옷차림은 삼갔습니다. 이는 조상에 대한 겸손과 경의를 표하는 의미이며 요란한 치장은 경박해 보일 수 있어 조상신이나 정령들의 노여움을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붉은색 옷은 영혼들을 자극하거나 너무 강한 기운을 내뿜어 좋지 않다고 여겨 피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소박하고 단정한 차림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현명했으며 이는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영혼들이 그 사람을 쉽게 알아보고 불필요한 관심을 가져 좋지 않은 영향을 미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둘째, 큰 소리, 내기, 다툼 금지입니다. 시끄러운 소음이나 가족 간의 큰 다툼은 조용히 들녘을 지나는 영혼들을 방해하고 집안의 평화를 깨뜨린다고 여겨졌습니다. 영혼들은 평온하고 고요한 기운을 좋아하며 불화는 애군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특히 가족 간의 화목이 중요했으며 불필요한 언쟁이나 고성방가는 삼가야 했습니다. 만약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 불화의 기운이 집안에 오래 머물러 불운을 가져오고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여 영혼들이 편안히 머물다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셋째, 새로운 일, 시작 금지입니다. 중요한 계약, 사업 시작, 이사, 혼례 등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만한 새로운 일은 이날 피했습니다. 이날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전환의 시기이지만 아직 기운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변동성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섣부른 시작은 실패나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중요한 결정은 이날을 피해 기운이 안정된 다른 날에 신중하게 내리는 것이 좋았습니다. 즉, 아직 미지의 기운이 강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날이므로 무리한 시도는 금물이라는 뜻입니다. 자칫하면 시작부터 삐걱거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넷째, 곡식 낭비 금지입니다. 수확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곡식이나 음식을 낭비하는 것은 곡신아가씨와 대지의 정령들에게 큰 불경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풍요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행위로 다가올 수확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집안에 가난을 불러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먹을거리는 한 톨, 한 조각까지 소중히 여기고 남은 음식은 버리지 않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곡식 한 톨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 것이 이날의 가장 기본적인 예의였으며 이를 어기면 집안의 재물이 모이지 않고 흩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섯째, 밤늦게 외출 금지입니다. 해질녘부터 밤까지는 영혼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간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특히 가을 문턱, 영혼의 날에는 조상 영혼이나 길 잃은 영혼들이 이승을 떠돈다고 믿었기에 밤늦은 외출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혹시 모를 불길한 기운과 마주치거나 영혼들의 방해를 받아 몸이 상하거나 불운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소금 한 줌을 주머니에 넣거나 작은 부적을 지니는 등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영혼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시간에 인간의 발길이 닿으면 영혼들을 놀라게 하거나 서로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섯째, 손톱, 발톱 깎기 금지입니다. 이날은 몸의 일부를 함부로 깎거나 다듬는 행위를 삼갔습니다. 손톱이나 발톱은 우리 몸의 끝이자 영적인 기운이 흐르는 통로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함부로 자르면 몸의 기운이 약해지거나 영혼들이 그 틈을 타 해를 끼치거나 복이 새어나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을 온전히 보존하고 불필요한 변화를 주지 않아 영혼들에게 존중을 표하고 스스로의 기운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금기를 어기면 잔병치레가 잦아지거나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일곱째, 상스러운 말, 욕설 금지입니다. 이날은 정결하고 맑은 기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기에 입에서 나오는 말 또한 매우 조심해야 했습니다. 상스러운 말이나 욕설은 불길한 기운을 불러들이고 주변의 좋은 기운을 쫓아낸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조상 영혼이 듣고 실망하거나 노여워할 수 있다고 여겨 언행을 삼가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말은 곧 씨앗이 되어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었기에 긍정적이고 정중한 말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었습니다. 언어의 오염은 영혼의 오염으로 이어진다고 보았으며 이를 어기면 구설수에 오르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불화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덟째, 새 물건 사기 금지입니다. 이날은 불필요한 소비나 새로운 물건을 집에 들이는 것을 자제했습니다. 새로 들인 물건에 불길한 기운이 딸려 들어오거나 집안에 좋은 기운과 충돌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을 수확을 앞둔 시기에 무분별한 소비는 풍요를 경시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이날은 검소하게 지내고 소비를 미루는 것이 현명했습니다. 이는 다가올 풍요를 준비하며 자중하는 마음을 다지는 것이었습니다. 섣부른 소비는 오히려 재물의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홉째, 농기구 함부로 다루기 금지입니다. 농사를 짓는 이들에게는 농기구가 단순한 도구가 아닌 대지의 기운과 농부의 땀이 깃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이날 농기구를 함부로 다루거나 부주의하게 놓아두면
대지의 정령과 곡신 아가씨에게 불경을 표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수학의 실패나 농기구의 손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농기구는 깨끗하게 정돈하고 소중히 다루며 다가올 수확철에 대비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했습니다. 농기구를 소홀히 대하는 것은 곧 농사의 신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이는 농사에 악영향을 미쳐 흉년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9월 10일 가을 문턱 영혼의 날에 깃든 한국의 깊은 지혜와 신비를 함께 탐험했습니다. 이 날의 전통과 금기들은 단순히 예시하기가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와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풍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혼의 발자취였습니다. 감사합니다.